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법 개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산을 넘어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100을 거침없이 돌파하였습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주식으로 벌린 내탁금이 71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법 개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붙는 느낌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든다. 이 뜻은 곧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주주들을 위하여 미국 시장은 1년에 4번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의 자산의 100에서 80%는 주식 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 재산의 0.7%, 0.8%도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상법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이 상법 개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식 투자만 하여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안정 자산의 이미지가 부각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 비상장 주식 시장도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환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돌아야 됩니다. 주식도 돌아야 됩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는 지수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관점의 방송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하나의 참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서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 방송을 제가 최초로 시작했고 가장 오래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장애 주식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이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코인 동맹. 기본적으로 두나무의 법인 최대 주주가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를 택하지 않고 왜 네이버를 택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규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고려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빗썸이 점유율 30%를 넘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수료를 낮췄고 기본적으로 광고비를 한 100억 가까이 1분기에만 썼습니다. 13%까지 밀렸던 점유율을 단숨에 30%까지 올린 빗썸 놀랍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반기나 내년 초에 상장을 앞두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이 회사의 문제는 상장을 앞두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 둘씩 해결된다면 지금 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수차 방송에 드렸고, 지금 가상자산 관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중국으로도 비상장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단주 거래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리스크는 정말 존재합니다. 안정권의 가게에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자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단숨에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단주 거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눈여겨보고 있고, 이 시장들은 상장이라는 희소식 또는 지분 문제 해결, 이런 희소식들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남겨두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현 정부가 가상자산의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 가까이 무차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경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가까이 연봉을 주고 두나무가 인재를 잡는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여러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기업이 삼성, LG, 현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두나무, 빗썸 이런 곳에 인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연봉을 2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누가 안 가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연봉을 제시하고, 또한 비상장 주식 갖고 있는 스톡옵션 제도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지금 벤처기업, 가상자산 시장이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빗썸, 두나무 이런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MZ세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2년 연속 국토부 상호생산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것보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전년도에 적자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무적 눈덩이를 한꺼번에 쳐버렸죠. 1조 넘게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회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정말 좋게 보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은 정말 헐값이다. 이게 바로 장기적 투자의 제일 좋은 식 중에 하나이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한때 12만 원을 넘어갔던 주식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상장을 발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상장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높은 지분율을 바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그냥 묻히겠습니까? 상장으로 반드시 갈 필요가 있는 회사, 그게 바로 비상장에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저축의 마음이라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감히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초기부터 AI 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I 스타트업 현장과 전문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과 실효적 접점을 넓히기 위한 행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포 AI 싱크탱크의 단순한 산업협의회를 넘어 정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자문기구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 안에는 눈이 백승욱 의장을 포함한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도 포함되었습니다. 코스포 AI 싱크탱크는 7월 달부터 대통령실, 중기부 등 주요 부처 및 국회 내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정도다. AI 싱크탱크 참여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바로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공장 내 자율쟁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AI 시대, 즉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 로보틱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이 회사가 왜 좋은가를 공부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M2N2죠. 어떤 분이 안마의자라고 하는데 안마의자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바로 근감소증, 노인이 되면 근력이 감소합니다. 이 근감소증의 근본적인 치료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서 사람과 이 동물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미국의 존스롭킨스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근감소증 치료기 마이옴의 미국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것도 대단하고 EU 인증을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존스롭킨스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근감소증 치료기에 미국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이뤄내고 있는 하나하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스펙 기업들 2개가 있고 7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도인시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도 특별히 공모주의 주식들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장기적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두나무가 전체 주목도가 300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빗썸 100건에 지나지 않고요. 수량이 작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빗썸이 21만 2천 원인데 빗썸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지만 저는 이 가격 원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현 정부 들어서 수혜가 될 거라는 말로써 올라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지분구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서 시장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 단기적 상승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 관점을 요구했던 겁니다. 특히 두나무요. 실은 두나무와 빗썸이 10만 원 미만했을 때 저는 강력히 추천을 했습니다. 20만 원대 매각 요청을 드렸고 15만 원대 다시 매수 요청을 드렸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주식으로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잘 될 수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송은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 입장을 방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만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K뱅크, 저는 개인적으로 K뱅크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9,000원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인터넷 뱅킹 시장에 정착되기에는 무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K뱅크 실적과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가격대는 단기적 상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식을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것은 여러분들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절대 시장에서 구입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가 15,000원
10,000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당근마켓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근마켓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편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을 매주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좀 몇 종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빗썸이라든가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가 당근마켓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시장은 저축시장입니다. 10년 이상 가져가고 있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